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인연이란 말을 참 많이 썼죠. 인연. 불교는 인연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그랬거든요. 우린 그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그런 것이 그죠. 우리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또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나고 이런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 화엄에 보면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전부가 다 태양 같은 것이고요. 또 은하계 우주 같은 그런 그 별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은가. 정말 무한한 이 우주 바다, 나무 화장 세계, 그 무한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서 지구라고 하는 파란 조그만 별에 태어나는 것도 화엄의 예지에 따르면 불가사의란 말을 썼습니다. 불가사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한 별에 태어나고 또 불소행찬 같은 데 보면 한 별에 태어나서 어떤 나라, 어느 나라에 갇혀서 또 태어나는 거.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거. 또 거기다가 어느 부모를 만난다는 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부모를 만난다는 거. 그것도 또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만나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을 받고 오는 것도 그게 무슨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희유한 인연이거든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3억 대 1, 3억 마리 중에 하나로 선택돼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인연의 어떤 그런 불가사의. 그것도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요즘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폭염 가운데서 35도 뭐 39도 뭐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36도 5분 난로에서 280일 견디고 드디어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인연 따라서 이 땅에 온 그러한 우리들이 그냥 우연히 왔겠냐고 항상 그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엄정한 그런 인생의 계획 따라서 왔다. 설계도 따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문에 매일같이 김정은하고 뭐 트럼프 얘기만 계속 하루도 빠진 날이 없네요. 근데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매일 가슴을 졸이고 살고 있잖아요. 혹시나 그럴 일이야 절대로 없겠습니다만 모르지요 또. 내 나라 대통령이 뭔고 하니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할 능력도 없는 게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깝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토인비가 말한 대로 한 나라가 인류 역사상 보면 정말 역사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온 나라들은 전부 하나같이 그 나라가
탁월한 어떤 국민성과 굳건한 단결성, 그리고 뭔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신뢰를 받는 리더들, 탁월한 리더들의 면면이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말이죠.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한 번도 우리의 의지 따라서 뭔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매일 매양 시진핑이가 트럼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 대대로 우리나라의 무슨 영향권 속국이었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안타까운 거죠. 이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첫째로 뭐냐면 역사 철학자 토인비 말 맞다는 우선 나라가 단단하려면 우선 군사 권력이라고 할까요?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능력.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뭐 큰 나라에 항상 이게 정말 풍전등화 같은 군사 권력, 강제력이, 안보의 어떤 그런 투철한 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권력이라고 할까요?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우리가 살아가려면 경제가 또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요즘에도 경제가 나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거기다가 무슨 뭐 젊은 친구들 직장도 잘 못 잡고, 또 인구 절벽이라고. 우선 뭔가 굴택이라도 있어야지, 전세방거리라도 한지, 뭐 직장, 우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뭐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뭐 아이들을 키울 마음도 나고 뭐 그럴 마음이 날 텐데 아이들을 낳지 못하니까 뭐 큰일 났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거기다 또 그냥 매일 뭐 무슨 전쟁이 나니 안 나니.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권력, 그 다음에 경제 권력,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른바 상징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로마 같은 나라를 보면 서로마 제국은 뭔가 일찍 망해버렸죠. 근데 동로마 제국이 워낙에 로마가 유럽을 다 제패했었으니까 동로마 제국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공인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 권력이라는 게 종교나 이데올로기 같은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신, 국민들도 다 우리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상징 권력, 종교적인 어떤 힘.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천년을 갔잖아요. 우리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도 보기 드문 나라거든요. 천년. 불교가 면면이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힘은 셌는데 이 상징 권력이 미약했던 그런 알렉산더라거나 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유럽까지 다 밀고 들어갔잖아요. 기마병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뭐죠? 징기스칸도 멀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중국으로 들어왔던 이제 쿠빌라이, 이른바 원나라라고 하죠. 원나라 이제 중국과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제 불교로 나름대로 국민들을 계도하면서 한 세상을 갔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이제 이슬람들은 투철한 그런 그 상징 권력이 있는 거죠. 이슬람. 뭔가 국민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토인비의 잣대로 하면 굳건한 단결력이 취약하다는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전혀 일본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250년 에도 막부
에돔 악보를 연 다음에 사무라이, 그러니까 에도 시대 독과 이에야스는 이제 완전히 정권을 통일했죠. 통일한 다음에 사무라이들이 이제 통일하다 보니까 사무라이, 매일 전쟁하던 사무라이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산업공상하면 사자가 그게 벼슬 사자지만 일본은 산업공상은 사자는 건 사무라이 사자라니까요. 칼을 휘두른 낭인.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몽고하니 할 일이 없었어요. 250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낭인이 돼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술계통으로 나가고 또 무슨 이 사무라이들이 여러 가지로 무슨 공부를 또 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무라이들이 할 수 있었던 공부, 중국 고전 연구하고 그 당시에 뭐냐면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는 바람에 외국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250만 명 정도. 근데 번이라고 일본 역사를 좀 우리가 보면 번이라고 그래서 다이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사람들은 대체로 제후,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조그마한 그런 제후랄 그 봉건 시대에 세 부류로 돼 있었는데 첫째로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들, 큰 번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친척들이 두 번째 번이고 세 번째 번이 이제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계속 쌍벽을 이루면서 하다가 죽어버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계열의 이제 뭐 사스마라거나 조슈 같은 이런 그 번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큰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또 작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 잡죠. 근데 참 묘한 게 이 우주는 이 모든 만상에 돌고 도는 것이 결국 사스마번이랄까 이 조슈변을 갖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쳐부시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힘을 유지해가지고 250년 동안 와신상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치부심해가지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250년 만에 깨뜨려 버리죠. 사스마하고 조슈번이. 복수하는 거, 복수. 그래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깨지면서 사스마하고 조슈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참 묘한 게 250만이나 되는 그런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문에 낭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붙으면서 그 당시에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국군이 있는 게 일왕, 그 당시에 왕이 명치잖아요. 메이지를 딱 잡고 명치 유신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이 사무라이들이 그 동안에 외국에 많이 나가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구라파를 여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고 했던 이 사무라이들이 메이지를 옹립하고 사스마하고 조슈하고 해가지고 명치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몽고하니 공부를 하는 이 사무라이들 한 250만이 나름대로 몽고하니 야에 묻혀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몽고하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본은 어떻든 간에 사무라이들이 명치유신을 일으킨, 거기다 메이지가 나름대로 명치라는 왕이 나름대로 몽고하니 지모가 있어서 그들을 다 잘 통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합해서 오늘의 일본 정말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 우선 당장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요. 신라가 다 잘 아시지만 신라가 저 반도 저쪽에 경상남북도 지역이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결국은 외교를 잘한 거죠.
뭐 김춘추, 김인문 해가지고 당나라에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나당 연합군을 만들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외교가 참 생명이거든요. 지금도 뭐예요? 이 외교 전쟁은 뭔가 아니 총성 없는 전쟁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무슨 뭐 중국하고 사이에서 뭐 싸더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피해를 받고 있고 말이죠.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나라들은 외교를 잘해야 돼. 나당연합군 인제해가지고 반도를 통일하니까 백제가 망했죠. 백제가 망하는 바람에 백제 유민들이 얼로 많이 갔어요. 아스카 시대거든요. 그때 당시 일본이 아스카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일본 왕족의 어떤 그런 그 혈통에도 백제의 피가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일본 가면 백제 그 마을 뭐 이런 백제 고을 이런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복신이나 도침 같은 그런 그 왕자까지도 그 풍이라고 하는 풍왕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의자왕 계열의 그 왕자도 일본으로 도망가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을 했잖아요. 복신이라거나 도침이나 해가지고 그때 이 백강구 전투라고 잘 아시죠? 백강구 전투가 뭐냐면 금강하구에서 나당연합군하고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엄청 많이 파견했습니다. 이게 아는 분들 아시지만 말이죠. 그 당시에 3차에 걸쳐가지고 뭐 1차 때 10,000명, 2차 때 27,000명, 3차 때 10,000명에서 50,000명 가까운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백제 유민들하고 합쳐가지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죠. 이 백강구 전투, 금강에서.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나당연합군한테 다 깨져버리죠. 우리나라는 외국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스카 시대 때 백제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이 한국에 왔던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계속 들어오고 임진왜란도 뭐예요? 명나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뭡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결국 명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군인이 없는데 결국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심의정 이른바 말하면 왜하고 명하고 싸웠다. 왜나라고 명나라고 싸운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가 전쟁터였던 거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뭐 결국 6.25 사변 때 미국하고 중국 전쟁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니까. 맨 여기가 전쟁터인.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중국이 들어오는 바람에 중공군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반동강이 다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라지니까 나라 내부가 갈라지니까 계속해서 그 분열된 틈을 타가지고 서로 말이죠. 그러니까 백제란 그런 나라 우리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 비슷하잖아요. 이게 참 말이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말이죠. 참 우리가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실제로 그런 양상이거든요. 저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로 뭔가 아니 그냥 막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막 과거의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미 본토를 때리게 되니까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까 아마 이게 잘 뭐가 해결돼야지 뭐 자기들끼리 협상을 한다고 또 그렇게 나오니까 말씀이죠. 이게 잘 안 돼서도 안 되고 말이에요. 잘 돼야 할 텐데 항상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태양도 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업이 너무나 두꺼운지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무슨 뭐 한강이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정말 대비를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우리나라는 매일 미국하고 미국의 속국처럼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꼼짝을 못 하잖아요. 미국의 소나기 속에 들어서 그런 점도 저도 예전에 운동권 뛰어다니고 할 때 항상 반미 그걸 아주 그냥 여기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이념교육 선배들한테 다 이제 막 얘기 들을 때도 말이죠. 조그만 나라에서 계속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살고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어쨌든 어렵지만 지금 세계 10위권이라고 하고 하는데 저 친구들은 그냥 막 그냥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핵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니까 하여간에 편치가 않아요. 그죠? 나라 안도 그렇고 나라 밖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가 많이 모자라고 공덕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그 백성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고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승만 나오면 이산현산사바라는 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최상위급들이 70억 인구 가운데 최상위급들의 한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봉이 한 54만 불까지 간답니다. 54만 불까지 가는데 연봉이 얼마예요? 근데 정말 극빈한 사람들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는 하루에 뭔가하니 1.5달러로 산다잖아요. 너무 이게 너무 차별이 많아요. 이 자본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우린 그저 뭔가하니 자연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을 착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도와서 살질 못하고 근본적으로 인류 자체가 이기심이 너무 강합니다. 서로 도울 줄 모르고 자기만 잘 먹고 그냥 쌓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인가 하니 지구 전체 재산의 뭐 3분의 지구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라든가 50경 달러라고 하든가 로스차일드가요. 전 세계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엊그젠가 뭐 어느 보도에도 보니까 나오대요. 삼성하고 현대하고 LG인가 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부 우리나라 전체 자원의 뭔가니 51%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51%를 삼성, 현대, LG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말이죠. 물론 재벌을 키우는 것도 다 좋고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국부의 51%, 50%가 삼성, 현대, LG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자기들은 죽는다고 난리치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쏠려 있고 그런 거 정말 풀어가지고 막 그냥 말이죠. 뭘 하면 막 풀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이 많이 해결될 텐데 또 그러면 또 뭔가 아니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경쟁이 심하니까 뭐 애플도 있고 무슨 뭐 여럿 있으니까 삼성이 견뎌나겠나 싶은데 어쨌든 삼성이 있고 현대 LG가 있으니까 나라가 이만큼 간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참 정말 민주주의 역사랄까 이런 게 참 오래되질 않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여선도하여 도인선도되 문예분 비대옥비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디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뭐 예수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 여러분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모를 땐요. 정말로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배달결의 앞날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네, 고바디스 도미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좋은 길 안내자다. 좋은 길 안내자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하면 나 혼자 잘 살면 내가 편안하겠습니까?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버드 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인류가 오래 존속 못한다. 왜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90% 이상 되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상위 1%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부익부빈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왜냐? 전부가 다. 헬리콥터 밴 얼마 전에 나와 얘기했는데 헬리콥터에서 뭐 달러 뿌렸다는 거 아니야, 그죠? 서프라임 때.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도로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앞으로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어쩐다 한다?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본가들, 그 다음에 개혁가들, 이들에게 다 쏠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진 자들이 막 그냥 막 다요. 키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는 뭐예요? 로봇들을 뭐 이용해가지고 7만 명을 잘라버려야 돼, 전 세계에서요. 로봇가 다 하는 거야, 로봇가 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 이들이 나라와 결탁돼가지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 EU에서는 로봇세를 매긴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왕창 다 그냥 뺏어가지고 진짜 그냥 놀아줘야 돼, 놀아줘야 돼. 자기들이 수익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경제가 어렵다 뭐다 난리치고 하는데 참 정말 말이죠.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런 공덕을 진다 이런 개념은요. 봉사라거나 헌신이라거나 희생 같은 건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내가 본 재산을 다 인류를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타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재발견하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 내던지면서 거기서 나를 재발견하는 가운데 나의 뜻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을 일깨워서 그들의 삶도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게 보살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땅에 온 것. 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살다가 자기들이 아무리 억천만 년 산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살겠어요? 대물림하고. 그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라거나 자유민주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의 편중이 심하다니까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불란서 같은 데도 말씀이죠. 지금 마크롱이라는 젊은 친구가 나와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불란서가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불란서가 아이를 안 낳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안 낳았었어요. 그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 낳는 그 순간서부터 0세서부터 3세까지는 아이한테 무조건 매달마다 130만 원씩 그냥 줬어요. 전체 아이들 다. 그 다음에 3살 넘으면 더 많이 줬어요.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아이들 키우는 걸 100% 보장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도 거의 그냥 장학금으로.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불란서가 출산율이 확 올라가 버렸죠. 아이 하나 낳으면 매달마다 130만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포퓰리즘이니 뭐니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나라에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씩 애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34만 명, 3분의 1 토막 났어요. 36만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도 아니야.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죠. 취직을 못하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라가 해야 될 일 말이죠. 참 안타까워.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게 남북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좀 나야 돼요. 이게 한번 정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매일 그냥 미국에서 미사일 사오죠, 뭐 사오죠. 그 돈이 너무나 크니까 북한도 참 말이죠. 저게 참 여러 가지 말이죠. 무슨 진보다 보수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참 뭔가 해결이 나야 돼. 해결이 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이런 긴장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도 지금 결속이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한쪽엔 뭔가 아니 이북에선 막 결사항전이라고 막 신문에 났죠. 결사항전이라는 게 사진이 막 이렇게 나와 평양 사진 나왔는데 우리 뭐라 사드 반대한다고 막 나오고 말이죠. 이게 참 말이죠. 내부 결속, 외교. 우리나라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말이죠.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저 춘추전국 시대 소진장이 합종연행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시 중국은 워낙에 큰 나라니까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냥 막 합종이니 뭐 연행해가지고 소진장이 뭐 해가지고 외교가들이 있었거든요. 외교가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가다 고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명나라하고 원나라 사이에서 몽고안이 친명파 원나라 무너지고 그렇죠. 뭐 공민왕의 부인도 노국 대장공주 다 우리나라가 원나라 부마국이었는데 친명파가 누구예요? 이성계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때려부시러 갔다가 위화도 해군하는 바람에 고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외세. 조선시대도 마치 조선이 결국 계속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른바 무슨 뭐 영일 결국 일본이 여러 가지로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로 말이죠. 뭐 영일 동맹, 미일 동맹하면서 무슨 전부 다 뭐예요? 러시아를 깨져 청나라 깨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먹을 수 있는 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킨 거 아니에요. 동학난하고 막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쇄국정책 대원군이 쇄국정책 쓰고 말이에요. 이러는 바람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완전히 선진국으로 올라서 버렸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먹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반동강이 나고 전부 다 외세. 이게 그러니까 참 말이죠. 뭐 엑시스 라인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뭔가 조선 반도는 우리 방위권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그냥 막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외교 부재였던 거죠, 다.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잘 해야 될 텐데요.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게 좀 튼튼하려면 우선 결속이 돼야 되잖아. 톤비 말 맞다나 굳건한 단결력. 계속 이게 그냥 계속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계속 우리나라를 그냥 끊임없이 노리고 있으니까 뭐 친명, 친원파, 뭐 친일파, 친러파에서 계속 조금만 나라다 보니까 간에 붙고 쓸개 붙고 막 여기가 붙고 저기 붙고 하다 보니까 그 사색 당파 싸움만 하고 하다 그냥
뭔가 우리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해요. 각성을 하고. 북한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미국하고 담판하려고. 미국하고 담판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미국하고 얘기를 끝내야 된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문명이라는 것과 야만, 토인비 얘기 가운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거 아니?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오랜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는 예외죠. 항상 약속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약한 나라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게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힘이 없으니까 말이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거죠. 그러나 하여간 우리나라는 반말년을 이어왔으니까요. 정말 끈질기게 5천년을 이어왔는데 면면이 침략당하고 굴종과 굴욕의 순간을 수도 없이 겪어내면서도 그래도 우리 말이 있었고 우리 문자가 있고 우리 문화가 있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영명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가 잘 되려면 인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리더가 있어야 돼요. 탁월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저게 큰 나라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한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워싱턴서부터 해서 링컨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건 둘째 쳐놓고 가네.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리더들은요 정신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지 워싱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 군사력, 군사전력, 군사권력,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상징 권력, 마음에 투철한 어떤 이데올로기, 이데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신념과 종교성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게 탁월한 리더를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북한도 저렇게 가면 오래는 못 갈 게 분명한데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피바다가 되냐 뭐가 되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우린 지금 대단히 중대한 인연 따라 이렇게 만났는데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백성들 가운데도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취약하고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 그렇죠.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라고 전부 다 뭐라?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선 문명과 이 야만, 문명과 야만을 뭔가 구별하는 이런 잣대가 뭐냐면 그 국민들이 약자를 얼마나 환대하는가, 박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게 재미난 게 나왔는데 정말 참 안타까워. 그 개인도 정말 신문에 난 걸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뭐 대장을 하다가 자기가 높으니까 그냥 그게 터져. 옛날서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자기 그냥 그 무슨 뭐 그저 아들 딸들 귀중한 아들 딸들 군대 보냈는데 하인처럼 수족처럼 보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대장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의무복무 중인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대표적인 게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막 뚫려맞지만 통닭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재벌이 있는가 하면 망한 그런 그 소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닭 팔아가지고 재벌된 뭐 무슨 뭐 큰 회사 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다 그 닭 팔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문 닫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문명국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뭔가 돈 벌러 온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능인선언도 저 네팔에서 온 애들이 많잖아요.
네팔의 저 용수사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듣거든요. 스님, 공장에서 뭐 가공 공장에서 뭐라다 손가락이 날아가는데 불법 체류자예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는 우리 신도 해가지고 또 치료해주고 말이에요. 동두천 이쪽에 그냥 네팔 애들이 몇만 명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이제 뭐냐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죠. 돈 조금 주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책임 안 져요. 한국의 그 얘네들 고용했던 그런 그 주인들이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서 한두 명이 아니면 뭐 매달마다 그냥 돈 줘서 그냥 가서 치료하고. 그래서 손 다치고 막 그랬는데도 가고 싶진 않대요. 여기 더 일하고 싶대요. 참 정말. 그러니까 외국인 이런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계속 착취하는 거. 등등의 여러 가지 야만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공동체. 우린 다 그렇잖아요. 여기 그냥 그 어려운 나라에서 와서 살겠다고 말이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이들 안 낳고 그런 판에 요즘에 뭡니까 시골에 가면 전부 다 시골에 있는 그냥 뭐예요. 요즘에 여자가 너무 귀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아이들 낳는데 뭐죠? 사내 아이만 낳아서 여자아이들은 지웠잖아요. 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어요. 교실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이 더 많다니까. 여자아이들이 귀하니까. 외국에서 뭐 베트남이니 뭐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여자들 마녀 시집 왔는데 막 박대하고 말이죠. 안산에 내 있는 아는 스님 거기서 포교당을 하는데 아주 괴롭대요. 거기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말이죠. 외국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호할 줄 모르네. 좀 이상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좀 이렇게 뭔가 포용할 줄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나와가지고 안산 그 일대에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험한 지대 가서 그냥 몸 파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잘 옹호하고 보호할 줄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야만스러운 측면이 정말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냥 불법 체류자 만들어 가고 싶지 않으니까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 가지고 착취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책임 안 지고. 제가 울겐나무한테 우리 용수야 법당 있잖아요. 네팔 법당. 그냥 거의 그냥 막 며칠 도리로 전화가 옵니다. 스님 어떡하면 좋냐. 그 병원을 보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베트남에서 뭐 캄보디아에서 말 못해가지고 한국말 못해가지고 와서 그럼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좀 어떻게 부둥켜 안고 좀 해줘야 할 텐데 텔레비에 가끔 다문화 가정 얘기가 나오긴 하더구만. 또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애를 낳았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또 왕딸 놓는 거야 이거.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진짜 거긴 다민족국, 다문화국 아니에요. 거기가 다.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아이들도 안 낳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라도 잘 보듬어서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이거 문제가 너무 많구나. 뭔가 마음이 닦여지질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야만스러운 측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대장이 자기 귀한 집 아이들 군대 왔는데 거기서 종처럼 부리고 말이죠. 막 그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관례적으로 겠다 할 말은 없지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넘어와서 자유민주주의니 뭐 공부한 현대 세계 어떤 그런 교육 같은 게 이렇게
오래 역사가 깊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뭐냐면 아이를 낳잖아요. 실제로 제가 체험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잖아요. 이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육원 같은 데 갖다 맡기잖아요. 여기도 가까운데 보육원 있잖아요. 갖다 맡겨요.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기가 막힌 게 공부를 못합니다. 성적이 거의 바닥이에요. 다 학교 가면 보육원에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성적이 바닥입니다. 근데 제가 하도 그래서 기가 막혀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입양을 시켜요. 입양을 시킨 겁니다. 아이가 없는 집이 있으니까. 근데 입양을 시켰는데 입양을 시켜서 그 집에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시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하니 이게 진짜로 실험에 이 레포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을 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더랍니다. 회백질이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백질 부분이 점점 넓어지면서 주의력과 언어 능력이 뭔가 활성화되면서 왜냐? 편안하니까요.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누가 보살펴주겠어요? 사람의 피부가요 12%가 피부인데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이 많이 뭔가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훨씬 뇌가 결국 하나가 되니까 활성화되는 거죠.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나이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학교를 보니까 두뇌가 구조가 달라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빈곤이 대물림하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보육원 같은 보호를 잘 안 해주니까 안아만 줘도 이게 사랑이 통하니까 몸과 마음의 세포들이 활성화돼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커 나온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도 마음이 편하게 공부해야죠. 입양돼서 가족이 생긴 아이들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두뇌 시스템을 조사하고 하니까 백질 부분, 회백질 부분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주의가 산만하던 주의가 딱 안정이 되면서 언어 능력이 활성화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빈곤에 방치된 아이들이 100만 가까이 된답니다.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빈곤 아동들, 다문화 가정 아동, 난 나라의 미래 아니에요. 근데 투자하는 자원, 이 자원이 이게 사실은 미래 사회적인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어떤 투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부부가 무슨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무슨 만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안아주고 포옹하는 게 더욱더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피부라는 게 12%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요 많이 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통하고 세포가 통하고 기가 통하고요.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들이 병이 많잖아요. 엄마와 교감을 많이 나누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뭔가 하니 두뇌 능력도 향상되고 접촉이 많이 안아줘. 이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피부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보고해 보면 72%가
포옹이 성관계보다 더 만족스러운 건강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성관계보다 오히려 자꾸만 안아주는 게 70%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교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무명과 광명, 무명과 지혜, 이 차이가 뭔가 하면요,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와 자비는 하나잖아요. 지혜와 자비는 하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서 지구에 태어나는 것도 불가사이고, 부부가 만나는 것도 불가사이고, 아들 딸 만나는 것도 불가사인데 어리석고 무명이다 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인연의 소중함을 안 자가 뭐라? 자비의 참뜻을 알고 지혜의 참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많은, 아까 또 말씀드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항상 입으로 붙인 게 민족 개조론. 민족을 좀 뭔가 개조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 자체가 결속력이 너무 약해요.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너무나 많고 말이죠. 하나로 이게 잘 뭉치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지금 뭐 갑질이라는 거 다 보잖아요. 그게 다 야만입니다. 문명과 야만의 차이점은 얼마나 정말로 상대방을, 약한 자를 환대하는가 아니면 학대하는가, 얼마나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가, 얼마나 정말로 상대방을 학대하고 박대하는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전 이 언론기관 여러분 말씀이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좀 근무를 해봐서 하는데 정말 이 보도에 나오는 것들이 진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고 뭐 다 아시지만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배달결례가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가 부처님 사랑하고, 부처님께서 화엄경 보현행편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는 자가 부처가 된다잖아요. 강아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죠. 내가 얼마나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부처님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다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할 일이 없고 손쓸 일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같은 배달결례인데도 우리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우린 소용없으니까 계속 해방된다면 해방도 미국에 의해서 된 거니까. 또 미국이 어떻게 잘못되면 우린 또 다 가버려요. 잘못할 리는 없지만 여기 뭐 미국 사람이 28만 명이 산다는데 그 사람들이 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아. 우린 또 영특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LG 같은 걸 만들어서. 근데 하여간에 많은 생각을 해야 돼.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좀 더 나아가려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외국에서 와 있는 무슨 다문화 어떤 그런 그 친구들, 우리 다문화 가족들, 또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 또 빈곤계층 무슨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지금 무슨
최저임금이니 뭐니 막 올린다고 하니까 비명을 올리는 계층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외국으로 공장도 옮긴다고 그러고 막 과거에 기존에 했던 패턴이 아니니까 뭔가 하여간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가슴에 안아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공덕의 중요한 텃밭입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 매일같이 트럼프 김정을 보면서 느끼는 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